자, 안녕하세요. 조일구 대표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황이 끝나면요. 그 시황 강의가 끝나면 제 유튜브 멤버십입니다. 가입 안내 영상이 계속되니까 멤버십 가입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뒤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제가, 저희 유튜브 어떻게 가입하고, 멤버십, 그리고 가격은 얼마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걸 자세하게 제가 적어 놨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거는 뭐 경쟁보다는 이슈 부각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이게 화두가 됐던 고용 지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 그리고 경기 연착륙 기대감 이런 것들, 그리고 생성 AI 이게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이제 시장을 좀 뜨겁겠죠.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상승을 했는지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 결론은 지금 5주째 얘기하지만 종목 장세가 계속된다라는 거, 요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시황이 매주 토요일 오전에 올라오니까 이제 제 시황이 올라올 때쯤 되면 또 한 일주일이 지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죠. 이게 항상 토요일은 조일교 대표와 함께 이런 어떤 좀 문구가 생각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제가 좀 시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해외 증시 이슈를 먼저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간밤에, 좀 증시를 보면 좀 소강 국면입니다. 빅스가 많이 빅스는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고 떨어져야 좋죠. 그리고 꽤 어제 선물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에서 잘 안 빠져요. 특히나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야간 선물 잠이 안 와서 한 11시, 12시까지 봤는데, 335.80을 찍다가 다시 337.20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크게 문제가 안 돼 있구나, 당분간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어제도 보면 이제 빅테크는 조금 좀 이제 소강 국면에 들어가는 형태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 또 어제도 올라갔지만 오늘도 또 올라가고 있고, 요건 제가 나중에 뒤편에 가서 AI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2.39, 뭐 구글은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는 구글이 한 5% 올라갔죠. 이제 오늘은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파라마운틴이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도 되게 좋고요. 최근에. 예.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좋고요. 루시드 그룹은 자주 못 보는 것 같네요. 이번 주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뭐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뉴욕 증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그렇고 확실히 종목 장세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미국 주식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좀 이따 이제 뒤편에 가면 제가 국내 증시의 흐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만큼 최대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보면 제가 금리 한 70불 정도 유가, 요거는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 가격, 은 가격 요게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리는 뭐 이게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근데 요즘 이번 주는 좀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이번 주에 좀 약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계속 이번 주에 떨어졌던 10년물, 30년물, 특히 2년물이 어제 3%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엄청 강세죠, 최근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말고 3, 4번째 그 가상화폐도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올라갔고 국채금리는 떨어졌고, 좀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상반되는 형태의 흐름이긴 한데,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왜 국채금리가 상승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슈로 들어가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건 출처는 이제 한글말에서 퍼왔고요. 제가 11월 고용 보고서 비농업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했죠. 앞에 뭐 ADP 민간 고용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걸 보면 예상치가 18만 건인데 비농업 고용 수가 19만 9천 건으로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15만 건인데, 그죠? 그보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딱 발표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수 확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너무 좋으면 페드에서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 떨어졌는데, 실업률도 이게 예상치보다, 이렇게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용지표가 잘 나와버리니까, 원래 이제 ADP나 그 전에 나왔던 고용지표가 별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형태에서 이렇게 잘 나와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처음에 발표하고 나니까 지수가 이게 떨어졌어요. 처음에 발표하고 나서. 나스닥도 그렇고 쭉 떨어지다가,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고용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조금 더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게 뭐냐면, 요거보다 더 예민하게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이렇게 좀 좋아진 것보다 예민하게 이게 반응했던 게 뭐냐면, 그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0월 달에 0.2고 11월 달에 예상치가 0.3이었는데 시간당 임금이 0.4가 나오니까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수도 올라가는데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페드가 다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어서 처음엔 떨어졌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요 보시면 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요. 또 시간당 임금도 보면 이렇게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막 떨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되는 게 매번 이제 금요일 날마다 발표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발표된가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5년 예상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기대 심리수 이런 게 발표됐는데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10월 달에 4.5, 3.2 그리고 예상치가 4.3, 3.1인데 다 지금 예상치나 전달보다 이렇게 밀려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용 지표하고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시간대 기대 심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딱 오면서 이게 딱 꺾여버리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인플레이션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고용이 안 나빠지네. 그러니까 연착륙을 하겠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 이슈로 확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시장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제 미시간대에서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5년 인플레이션 마저도 올라갔다면 아마 시장이 꽤 많이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잡혀버리고 고용 지표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건 연착륙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데다가 서비스업 지표, 그러니까 주초에 발표했죠. 그죠?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표가 비제적 구매자 관리 지수가 좀 전월이나 예상치보다 잘 나와버렸죠. 그리고 S&P 글로벌 집계도 전월보다 좀 잘 나와버리니까 서비스는 안 꺾이는구나. 그래서 경기가 막 경착륙, 하드 랜딩으로 꺾이지는 않는구나. 단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굉장히 내려가고 있구나. 이러니까 오히려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시장이 가버린 거죠.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건 이제 금리 인상,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가 3월 달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건 좀 약간 지난진 자료인데요. 이제는 4월, 5월 달로 좀 밀려졌어요. 이게 좀 바뀌었을 겁니다. 불과 이제 주 중반에는 얘가 제일 높았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게 옮겨가는 5월 달까지.
낮아져도 빨리 금리 인상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좋잖아요. 그 다음에 임금 상승이 올라가니까 함부로 금리 인하했다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을 지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착륙이지만 이게 올라가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는 한 3월에서 한 5월로 이게 좀 미뤄지는 느낌이고, 금리 인상 중지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됐죠? 이번 주는 그러니까 생성 AI, 오픈 AI가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겁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생성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챗 GPT를 잡을 수 있다. GPT-4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성능이 되게 좋다라고 해서 사실은 목요일 날인가 구글이 엄청 올라갔죠. 거기다가 이제 AMD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미나이가 했던 약간의 어떤 인간의 어떤 히스토리어 같은 것들을 다 잡아주는 그런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이제 조작된 거다. 실시간 시연이 아니고 다듬어진 연출이다. 그리고 어떻게 제미나이 울트라가 챗GPT4와 비교가 되느냐. 이거 구글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건 약간 조작된 연출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구글이 얘기했던 제미나이의 성능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게 이런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글이 이렇게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41 정도 떨어졌죠. 근데 좀 이슈가 많았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슈는 또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영국 경쟁시장청에서 또 오픈 AI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초기 투자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 이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는 정말 많은 오픈 AI에 대한 이슈가 막 나오는 거죠. 그게 악재각도 있고 호재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였던 게 AMD 칩. 그러니까 그동안 엔비디아가 독점했던 이제 인공지능 칩을 AMD가 공개를 했는데요. 기존보다는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왜 목요일 날 AMD가 거의 10% 상승했잖아요. 엔비디아는 2% 정도 상승했고, 그러면서 이제 요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AMD, 구글에게 제미나이는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AMD는 뭐 엄청나게 지금 호평이었죠. 적극 매수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형태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 때문에 AI 쪽이 굉장히 막 이슈가 불거졌던 형태의 한 주였는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HBM 있죠. 반도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가죠.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AI 쪽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이 올라가는 게 미국 시장에서 AMD나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마소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지만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HBM이라는 반도체 소재 부품주들이 장비주들이 올라가는 형태들이 너무 거한 게 아닌가라는 자꾸 이슈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파도의 어닝 쇼크 나오면서 이게 사실은 이 AI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게 있을까? 저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정도로 한미 반도체나 이런 형태들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저도 사실은 AI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성행하고 있고 지금 뭐 마소, 구글, 뭐 칩도 AMD, 엔비디아 이렇게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미래의 대세는 맞는데 그러기에는 국내에 있는 HBM 관련주들이 반도체입니다. HBM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저렇게 올라가서 또 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과연 그게 좀 가능할까? 그리고 이제 결국 한미 반도체 실적이 뻑뻑 나올 시점에서 보면 조금 회의가 드는 건 사실이죠. 그런 것들은 제 내피셜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자료가 하나 나와서
보는데요. OECD 경제 전망치가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11월 29일 날 나왔죠. 그때 보면 내년에 그 경제 올해하고 내년에 GDP 전망치를 보면 미국은 분명히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예. 중국도 떨어지죠. 예. 중국은 이제 또 이것 말고도 지금 무디스가 지금 또 한 번 또 보고서를 안 좋은 걸 냈어요.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보세요. 한국은 1.4에서 2.3으로 올려놨잖아요. OECD가. 일본도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두 곳만 올렸어요. 어떤 곳이 올렸는가 하면 한국하고 유로존 이렇게 두 개만 좀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좀 한국 증시가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이유는 뭐 얘기해놨습니다. 교육 하락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제 한국 증시가 내년에 좀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나중에 가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한국의 수출 증감률도 되게 좋아요.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내년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좋아지진 않죠. 그럼 미국 증시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한국 증시는 전고점을 못 돌파했으니까 좀 키 맞추기 과정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OECD GDP 전망치가 되게 재밌어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83,000명에 대한 학자금 탕금 계약 발표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탕감을 해줘야지만 소비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대선인데 빨리빨리 이제 소비를 안 죽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공화당은 반발하죠. 이게 정치적인 이슈다 이렇게. 하여튼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게 이제 이거잖아요. 한국도 그런데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지금 미국의 음악, 스포츠, 산업계를 습권했죠. 그리고 뭐 매출만 10억 달러에 경제효과 50억 달러 추산되고 뭐 베이지북에서도 그다음에 타임지도 올해의 인물 중 연예계 단독으로 장식한 건 최초고 뭐 엄청납니다. 나이가 33세. 그러니까 아이돌 우리나라 그러니까 연예계 아이돌 같으면 거의 이제 물러가야 되는 나이대. 완전 열풍이죠, 그죠? 여기 이 열풍이 불고 나서 또 이번 주에 나온 게 뭐냐면 YG 엔터에서 블랙핑크 전원 재계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터주의 순환매가 되게 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엔터주의 순환매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의 순환매가 크게 맞춰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추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슈를 보고 또 이슈에 따라서 종목의 순환매가 막 돌고 이렇게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YG 블랙핑크 전원 계약 그러니까 재계약, 그 다음에 미국은 테일러 스위프트 이것 때문에 엔터주가 이번 주에 좀 국내에서는 좀 이슈였다. 이게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경제신문 출처인데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치를 부정적으로 강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전망치를 강등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도 강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맞다라고 우리가 이게 어떤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흐름을 보면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하고 이제 미국이 GDP 전망치가 내려가는구나. 한국하고 유로존은 올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사를 통해서.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내로 갈까요? 국내로 가면 이제 어제까지 선물을 보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로 있다가 이제 이게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롤오버를 6,833계약을 포함해도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전환됐죠. 근데 좋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14일이 이제 동시만기잖아요. 그럼 14일이 동시만기가 되면 이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음 롤오버가 중요하죠, 그죠? 롤오버 수치. 그래서 이게 만약에 11월 초
11월 중순, 뭐 10월 말 이 정도면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다 이제 만기가 이제 4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롤오버가 의미가 있는데 어제까지 나온 거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339계약 이제 플러스고요. 개인은 575계약 플러스. 근데 이제 어제까지는 별로 많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월, 화, 수, 목요일 날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제 3월물에 대한 선물 롤오버 수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가 이제 가장 궁금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왜 제일 먼저 올라있죠? 어쨌든 곧버스는요, 이번 주에 제가 월화까지 보니까 한 3,900억 정도 올라있던데 이번 주 많이 빠졌어요. 잘 안 빠지는 수치인데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3,900에서 한 3,290, 한 3,300 정도 되면 600억 정도가 인버스가 빠졌잖아요. 좋은 현상이죠. 아직은 많지만 그래도 줄인다는 게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긍정적인 해석이고, 외국인들이 롤오버만 좀 잘 나오면 플러스 한 2만 계약 정도 되면 내년 1분기 시장 좋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신용장고는요 이제 정체, 더 이상 이제 올라갔다 떨어지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막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증가됐다 이런 거 아니고 딱 이제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를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보시면 거의 1,000억 이상 잘 안 나오죠. 이때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조금 신용장고는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이 4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그렇게 샀던 게 2021년 4월 달에 2조 사고 다 팔았잖아요, 여기. 기관이 지금까지 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4분기도 2조 샀던 게 유일한 건데 지금 4조를 사고 있어요. 내년 1분기를 위한 선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안 사고 있어요. 오히려 거래소만 사고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올린 거죠. 에코프로하고. 그러니까 에코프로하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올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중형주들이, 소형주들이 안 움직이니까, 테마주들이. 그러니까 어제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는 많이 올라갔는데 체감 지수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수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들은 수급에서 계속, 그래서만 계속 사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종목들은, 특히 소형주나 테마주 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OECD 얘기도 했지만 우리 수출 증가율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예상했죠, 좋을 거라고.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종목들을 보니까 보세요. 여기는 이게 에코프로가 다 이렇게 그동안 몰랐던 올라갔죠. 2차 전지가 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주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양도세 20억 이상으로 이제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야당하고 이게 이견이 많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갖고 이게 국가 통과 못한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2차 전지가 계속 주고 있다가 이제 시행령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30억에서 50억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이슈가 딱 터지고 나서 오후에 그냥 땡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처럼 그동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연말이잖아요. 12월 달. 그러니까 양도세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게 하고 보시면 구글의 챗GPT, 그다음에 마소의 챗GPT, AMD AI,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HBM 관련 주식 생각보다 많은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정답이 없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꾸 이제 HBM 쪽으로 투자를 막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적 대비보다 너무 오버슈팅 했어요, 지금은. 실제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데 오버슈팅 한 거죠. 그러니까 막상 딱 이렇게 어제 뚜껑을 여니까 이렇게 제미나이 열풍이 있고 AMD 칩 열풍이 있으니까요. 이쪽 섹터는 별로 안 움직이고 로봇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주는 여전히 뭐 헤매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터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고, 보시면 보세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렇게 가고 에코프로 가버리니까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 근데 테마주들이 안 움직이니까 체감 지수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가도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올라가 버리니까 테마주 소형주가 안 올라가니까 사실은 코스닥 매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힘들죠. 예. 그리고 낙폭과대 섹터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위메이드가 1등주인데 위메이드를 제외하고는 컴투스 홀딩스 정도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도 보면 낙폭과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같은 종목들은 안 올라오고 있고, 중국 소비가 안 좋으니까 GDP 아까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치도 하락하고 막 그러니까요. 확실히 중국 소비 관련주는 지금 정체죠.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개별주들은 진짜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주 장세가 아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데 확실히 진짜 안 돼요, 얘네들. 진짜 제가 다 살펴봤는데 이번 주에 확실히 안 돼요. 조금 반등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이렇게 개별주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좀 있는 종목들만 올라오지 개별주들은 좀 덜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장에 코스닥 지수가 어제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테마주나 소형주 하는 분들은 체감 지수가 참 안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형태.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시황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난주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자도 안 고치고 그냥 똑같이 갑니다. 예. 근데 이제 내년 1분기에는 아마 스타 종목이 한 20%대로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요게 좀 제 예상인데, 예, 좀 달라질 것 같고, 정체가 한 50% 정도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요 두 쪽에서 놀아야죠. 그죠? 예. 그게 맞죠? 예.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 더 조금 변화된 게 있다면 이번 주 동시만기일 날 외국인들의 선물 노력을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제 1분기의 시장을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지난주하고. 그만큼 시장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종목 상승을 계속하고. 그런 형태로 가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데 참 어려운 시장. 그리고 종목을 잘못 고르면 엇박 나고, 타이밍도 잘못 고르면 엇박 나고, 종목 잘못 고르면 수익이 안 나고, 지수는 가는데.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시장이죠. 근데 종목을 잘 고르고, 타이밍도 잘 고르고 이러면 수익이 생각보다 잘 나는 시장.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종목도 차별화되지만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수익률도 굉장히 차별화되는 그런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영상은 제 유튜브 멤버십 가입 안내가 계속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졸개 대표입니다. 제가 계속 공지를 좀 드렸던 유튜브 멤버십 방송 가입 안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올려놓고요. 이제 앞으로는 요 영상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C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PC에 보시면 밑에 가입하기 있죠? 이거 누르시고 되고 또 가입 누르시고 또 여기 구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PC로는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결제 수단인 카드 결제가 다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딱 보면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여기 가입하기 있잖아요. 그걸 누르시면
또 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정기 결제 이렇게 하고 카드 여러분들이 설정해 놨고 이제 정기 결제를 딱 누르시면 됩니다. 뭐 카드 아마 돼 있는 분들은 그냥 정기 결제만 누르시면 되고요. 카드 없는 분들은 카드 아마 등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되게 편하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는. 자, 일단 그 멤버십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간단하게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VIP 회원 전용 녹화 동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전 시황 한번 올라가고요. 25에서 30분 정도. 그 다음에 오후 시황에 한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총 2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5분 이내로. 그것도 HD, 풀 HD도 이제 설정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긴급한 시장 사항이 만약 오는 경우에는 장중에 한 20분 분량의 또 긴급 시황 동영상이 아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잘 안 올라가는데 긴급하게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고 좀 긴급하게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싶으면 올라갑니다. 생방송은 저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생방송하는 단타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방송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 매도 사인은 이제 휴대폰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문자로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왜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는 한 1분 영상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비중 이런 것들 다 휴대폰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영상 안 보겠다, 휴대폰만 보겠다, 문자만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휴대폰 문자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가격은 월 36만 원인데요. 제가 와우넷에서 활동할 때 5년 동안 단 한 번도 55만 원, 60만 원 이하로 제가 월 결제를 낮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월 36만 원으로 제가 30% 가격 인하를 해서 책정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제 스타일 아시죠? 단타 안 합니다. 테마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거는 막 이렇게 뭐 되게 막 살벌한 종목들 이제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끼가 있는 소형주, 중형주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세력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테마주를 얘기하는 거. 여기서 테마주라는 건 세력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는 좀 그나마 이제 재무가 좀 되는 소형주 있죠. 끼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저희는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유 있는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분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만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력주 매매나 테마주가 아니고요. 세력주 매매나 단타 매매 이런 거는 저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주도 종목만 뭐 단기로는 한 1개월, 중기로는 제가 예전에는 이제 3개월 정도의 코스로만 매매를 했거든요. 30에서 50% 정도 수익 나는 종목들 그런 거 정도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단기 매매, 단기는 뭐 보통 일주일 매매 이런 거 저희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과정 이렇게 매매를 좀 하는 부분인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시장 상황도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 가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개월짜리 종목을 받아서 이게 수익이 나면 이제 그 수익금으로 다시 유튜브 멤버십 재가입하라고 이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은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병행해서 한다. 그렇게 하고 추세 매매로 포트폴리오 종목을 편입합니다. 막 단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최대 10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7종목, 8종목만 합니다. 그래서 종목당 비중이 보통 7%에서 15%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추천해봐야 10종목 정도밖에 추천 안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공식 종목 포트폴리오에 10종목이 넘어갔다. 그러면 반드시 기존에 있는 종목을 빼고 이제 신규 종목을 넣기 때문에 항상 보유 종목 수는 10종목을 최대 안 넘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7, 8종목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목 막 추천 남발하고 이런 거 저희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 방의 특징이고요. 주식 비중은 보통 한 70%가 정상적이고요. 파생이나 곧버스 해지는 한 30% 하는데 만약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면
주식 비중이 90에서 100%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파생은 선물 매도하고 곧버스 매수만 합니다. 어떤 분들이 오셔서 막 선물 매수는 안 하십니까? 파생만 전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단 매주 매일 파생에 대한 밴드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밴드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물 매수는 그 밴드 보고 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인은 선물 매도, 곧버스 매수가 기본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은 굉장히 가입하고 해지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멤버십 가입 해지를 이렇게 동영상을 찾으면 다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근데 유튜브 멤버십 월 구독 서비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셔서 한 달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멤버십 방송 가입 관련한 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이렇게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월요일날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아마 7시 8시까지밖에 안 받을 것 같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문자를 남겨주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전화를 오셔서 또 종목 상담 이렇게 장중 시간에 막 종목 상담은 원래부터 안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종목 상담은 절대 안 됩니다. 장중 시간 내에 뭐 전화해서 제 종목 어떤 거 갖고 있는데 이거 상담 좀 해주십시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장중에 전화를 하시면 이 유튜브 멤버십 가입 상담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좀 가입하는데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주말에는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평일에 전화 드려서 가입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